자, 5년차 직장인입니다. 이제 회사 다닐만 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해주는 소개팅 나가면 해외여행 맛집 이야기만 해요. 부동산, 재테크, 엔잡 이런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없을까요? 자, 이런 니즈가 있어서 다들 오신 거 맞죠? 요즘 맞벌이에도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결에 맞는 사람과 힘을 모아 인서울 내 집 마련 꼭 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런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기획을 한 건데, 임장 시그널 시즌 3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남친이랑 재테크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어요. 결에 맞는 사람과 썸 타는 두근두근 임장 데이트, 임장 시그널 시즌 3입니다. 토요일 2시에 광교에서 만날 거고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위쪽 저희 만나는 그 빌딩에서 이렇게 전경을 찍은 거고요. 이런 파티룸 좀 더 좋은 곳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파티룸에 만나서 1대1 대화도 하시고 같이 그룹 임장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2시에 파티룸에 만나가지고 자기소개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을 하고 여기서 첫인상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한 분씩 첫인상 투표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룹 임장을 2시간 진행한 다음에 투표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녁 식사할 때 자리를 배정을 할 거고요. 저녁 식사할 때는 맥주집에 갈 건데 총 3테이블로 나뉘어서 앉게 돼요. 남자 2분, 여자 2분씩 앉게 되고 한 3, 40분에 한 번씩 돌려가지고 2대2 로테이션 대화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2 로테이션 대화를 식사하시면서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에 모였던 장소로 돌아와가지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1대1로 로테이션 대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최종 선택 2분 하시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2분의 화살표가 만나면은 번호를 교환해 드리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프로필 각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총 여자 4분, 남자 4분이 들어오셨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역 분석 브리핑 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검이라고 하고요. 저는 고려대 지리교육과 졸업했습니다. 지리라는 게 땅의 이치를 한다는 뜻이고요. 아파트로 돈 벌어서 퇴사했기 때문에 전공을 살렸다고 볼 수 있고 11년 7월에 LG보 계열사에 입사를 해서 딱 10년을 채우고 21년 7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18년부터 21년까지 15억을 번 줄 알고 퇴사했다가 22년도에 하락장을 맞아가지고 5억이 날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컨설팅업, 부동산 컨설팅, 그 다음에 요거 임장 시그널 이런 거, 임장 이런 거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시거래가를 본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블로그는 20년 7월에 시작을 했고 26년 목표는 30대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컨설턴트로서 내 집 마련 갈아타기 100명 이상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어제 그제 전부 동해 임장을 다녀왔고 오늘은 이제 역삼동에 빌라 팔아드리려고 갔다 왔고, 어제는 구로동에서 매수 계약 하나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52명의 매수 계약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신혼부부를 만들어가지고 또 내 집 마련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ESTJ입니다. 잘난 체, 공감 능력 없음, 설명충, 자의식과잉, 솔직함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톡방에 들어와 계실 것 같고 제가 간간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 오늘은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뭐 뼈 때리고 이렇게 갈구고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히스토리 간략히 말씀드리면 17년 12월에 영등포구 아파트 처음 매수해가지고 1주택 상태에서 미래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거 중도금 낼 돈이 없어서 2년 실거주를 딱 채우고 바로 매도를 해서 1억 4천의 시세 차익을 봤는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때 연봉이 6천이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2년 만에 아파트 하나 샀을 뿐인데 앞자리가 바뀌고 돈을 저보다 잘 버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나도 열심히 살고 스카이 나왔고 대기업 다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시대가 커지면서 이것저것 사고 팔아가지고 작년 1월 기준으로 위례, 광교, 검단 총 3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 7월에 위례를 매도하고 10월에 광교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위례 팔고 나서 또 1억 5천 이상 올라가지고 저도 심하게 포모를 느끼고 있고 광교랑 검단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소득을 올려서 저도 갈아타기 하고 싶습니다. 블로그는 20년 7월에 시작을 했고요. 10,000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인스타를 키워서 10,000명을 찍었고 10,000명씩 찍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스레드를 해가지고 작년 1월부터 스레드에서
13,000명 팔로워를 모았고, 지금 이제 다시 올해는 유튜브 시작해서 올해 안에 10,000명 갈 수 있을까요? 한번 10,000명 가보는 거를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제 소개는 드렸고, 간단히 자기소개 할 건데, 요거 지금 제가 그 톡방에 올려주신 역순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여자 1번님 캡처를 못했네요. 지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죄송한데, 요거, 여자 1번님부터, 죄송합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여자 1번님. 부터 간단히 혹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 왠지 여자 1번님 아이폰으로 접속하신 게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안 되시는 분은 채팅창에 제 순서를 카톡방에 올린 역순으로 제가 프로필 준비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여기 올려주셨네요. 올려주셨고, 혹시 마이크를 쓰실 수 있다면은 잠시 마이크를 켜고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은 채팅창에 안 된다. 나는 지금 마이크를 켤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어, 넘어가도록. 어? 안녕하세요. 저 네. 킬 수 있고요. 근데 네, 제가 안녕하세요. 네. 지금 퇴근 중이라서 네네. 좀 소음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냥 이 순서대로 그냥 제가 쓴 대로 소개드리면 될까요? 네, 그래도 되고요. 뭐 여기 꼭 나온 대로 안 해도 되고, 죄송해요. 나온 대로 안 해도 되고,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자 1번이고요. 93년생 여자고 직업은 글로벌 AI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오너를 맡고 있습니다. 뭐 프로덕트 일정 관리, 뭐 매니지먼트, 뭐 기획 이런 일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부동산 공부는 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뭐 부익남이랑 월부 유료 수업들을 좀 한 번씩 들었었는데 이게 구매까지 이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는 진짜 구매를 해봐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많이 먹은 상태이고 저는 뭔가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상형 일하기보다는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번 기회에 임장도 배우고, 인연도 잘 만들고, 이제 다양한 새로운 분들 만나는 거 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봤다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유료 수업, 이게 사실 수업을 들어도, 내 집 마련 하기까지 용기를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우선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보다는 배우자 먼저 찾는 게 우선이실 것 같아서, 네, 같이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1번님 들어오셨나요? 남자 1번님 안 들어오셨고, 넘어갈게요. 안 들어오신 분은 넘어가고. 남자 2번님, 혹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은, 잠깐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안 되면은 채팅창에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 마이크 사용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읽어볼게요. 그러면, 95년생 직장인이시고, 전 세상 경험 이후 꾸준하게 공부하고 계시고요. 매수 경험이 있으시네요. 초기 재개발 아파트. 두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채팅창에 남기세요. 지금 2주택이세요? 그러면? 2주택? 2주택?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면 채팅창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형은 단아하고 밝으신 분. 명의가 다르다. 벌써 가족 명의를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어쨌든 본인 명의로 최소 1주택은 있으신 훌륭하신 분이네요. 자, 이런 남자분들 잘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5번님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지금 채팅창에 지금 자기 차례 오기 전에 마이크 켤 수 없는 분들은 미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은 목소리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5번님 혹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한 10초 정도 뜨면은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5번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86년생이시고 직장인 제조업 관리직에 있으시고 부동산 공부 경력 보면은 유튜브나 서적토나 이론 공부, 수도권 중심으로 매수 자산 관리 경험 있는 실전형이다. 이분도 좀 나이도 조금 있으신데 매도 경험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내년 초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집이 준비된 남자이고 인테리어와 실거주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본인 일에 자부심이 있으면서 의견을 존중하면서 티키타카가 잘 통하는 유쾌한 여성 부문을 좋아한다. 자기 주장 뚜렷함도 환영하다. 그래서 나름
곤조와 실거주 주택이 마련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시너지를 내면서 대화가 잘 통하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네요. 자, 남자 6번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남자 6번님 가능하시면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세요. 남자분들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5초 정도 기다렸는데 없으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남자 6번님 91년생이시고 직장인 행정직이시고 부동산 공부 경력은 월부 수업 수강님. 남자 4번님 대기하고 계세요. 월부 수업 수강민 유튜브 구독 중 유튜브 줌 등 부동산 관련 무료 강의 유료 강의 뭐 들어보신 것 같고 부동산 관련 책 독서 책 읽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상형은 경제관념과 취미 비슷한 분, 취향 외모에 차분하지만 밝은 성격. 자, 좋은 인연이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접속만 하시고 듣고만 계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남자 3번님은 안 들어오셨고요. 여자 6번님도 안 들어오셨고 넘어갈게요. 여자 3번님 혹시 마이크를 켜주실 수 있다면 네, 여자 3번님도 마이크 사용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95년생이시고 직장인 보건직이시고 스레드 유튜브 알고리즘 정도로 이제 공부를 시작한 불인이시고요. 다정하고 긍정적인 사람, 어른스럽고 배울 점 있는 사람, 많이 배우고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여자 4번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마이크 사용 가능하신가요? 네, 강아지 산책 시간이라 소음이 너무 있어서 네, 네. 남자 5번님 마이크를 켜주셨는데 방금. 아니요. 네, 남자 5번님 나가셨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 4번님 91년생이시고 직장인 서비스 기획 운영하고 계시고 관련 책 유튜브 알고리즘 보고 있고요. 다정하고 듬직한 사람. 자, 임자 공부도 하고 좋은 인연도 만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 남자 4번님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 남자 4번님 도와주세요. 마이크 켜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91년생 이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부동산 공부는 그냥 약간 겉핥기식으로 유튜브랑 책만 좀 보고 있었고, 사실 주식만 하다가 좀 부동산으로 자산을 옮기고 싶어서 최근에 훈곰님 통해서 C타입 해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샀습니다. 네, 그런 경력이 있고요. 네, 이상형은 그냥 외모는 좀 느낌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분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코드 같은 건 이제 그러니까 대화 잘 통한 분이나 잘 웃고 긍정적이신 분이 이상형입니다. 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입주 안 했나요? 아직 입주 안 했나요? 언제 예, 입주하죠? 8월이요. 8월 입주, 네, 저기 가가지고 동해임장 가서 좋은 집 마련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세한 얘기 어쨌든 집이 준비된 남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자 2번님 안 오셨고요. 여자 5번님 목소리 들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기다려도 배가 없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켜주셨는데 가능하신가요? 마이크를 켜주셨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말씀이 없으셔서 저를 넣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5번 95년생이시고 마케터이시고 초초불인이고 공부해볼 계획이다. 취향 외모에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분 어떤 취향이신지 궁금하고요. 좋은 길을 알게 되었는데 첫인상이 더 많이 배우고 좋은 분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 거의 제가 다 했네요. 여자 1번이랑 남자 4번분 제가 목소리 넣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커피 쿠폰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용기 내서 목소리 넣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지역 분석할 건데요. 중간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제 현장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를 할 거고 정답장 수박쿠폰 요즘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커피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지역개요, 일자리, 교통, 학군, 환경 이렇게 볼 건데요. 이따가 설명을 딥하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집 살 때 뭐 보시는지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여기 참여 좀 잘 해주시는 분들, 또 아까 목소리 넣어주신 분들, 채팅창에 의견 잘 남겨주시는 분들, 커피 쿠폰 많이 뿌릴 테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집 살 때 뭐 보세요?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분위기가 오늘 괜히 혼자 떠들 것 같은데. 자, 여자 1번님 강남과의 접근성 중요하죠. 남자 4번님 교통, 학군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뭐 용어로서 아까 제가 힌트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한 용어로 바꿔 볼게요. 집값은 결정 짓는 4가지 입지 요소로 저는 총 3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출퇴근할 만한지. 대부분 여러분들 일자리, 직장 출퇴근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역 내 일자리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일자리.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 일자리가 없다면은 그 일자리로 직결되는 교통, 특히 지하철이 중요합니다. 그게 1번 관점이에요. 출퇴근할 만한지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잘 체감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결혼하셔가지고 아이가 생기고 특히 아이가 이제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쯤 되면은 2번이 신경이 쓰이게 되십니다. 아이들 학교 학원 괜찮은지. 이건 학군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1번에 맞춰서 첫 번째 내 집 마련 했다가 2번의 니즈가 올라오면은 조금 요게 교통이 불편해지더라도 2번 성격을 갖춘 곳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진 이후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1, 2번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기도 하지만 얘네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 환경 요소가 갖춰져야지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목차가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1번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내용이고 2번은 특정 계층에게 중요한데 이분들이 가장 구매력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군지 성격을 갖춘 곳이 가장 가격이 비싸고요. 3번은 플러스 알파로서의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출퇴근이 빡셉니다. 1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자리 교통이 중요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차로 출퇴근을 하시기도 하고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요게 1, 2번이 별로 안 중요해지고 학군 환경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그냥 가장 신축 군락이 있는데 학군 좋은 곳 이런 데로 가시면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를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고요. 광교라는 지역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도상에 보면은 수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원은 팔달구, 권성구, 장안구, 영통구 총 4가지가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 광교는 영통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팔달구가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원역을 인근으로 기존에 구도심 이쪽에 발달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들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아파트 비중이 좀 낮은 곳이고 이제 권성구하고 영통구는 특히 이 밑에 영통 지역이랑 이게 이제 2000년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택지지구 개발된 곳이고 광교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영통구에 있는 위아래 택지지구가 전부 수원 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택지지구로서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교는 영통구에 들어가 있고요. 평당 가격을 대충 위상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경부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분당이 5,700 정도, 수지가 2,800, 영통구는 2,50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영통 이 안에서 광교하고 영통이 있는데 광교만 발라놓고 보면은 수지보다 조금 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평균을 치니까 이 정도 되더라. 결국엔 강남에서 멀어질수록 조금씩 가격이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것이 동탄이다. 동탄이 거의 비슷하게 갔고 동탄의 대장이 이미 광교의 대장의 시세를 넘어가지고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2,500 정도 되고 인근 지역 중에서는 평당 가격이 높은 편이고 대부분의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죠. 오셔서 보시겠지만은 나름 일자리도 풍부하게 있고 교통 신분당선 지나서 강남의 접근성이 좋고 환경요소 백화점, 공원, 병원 이런 것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내에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의 강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원 및
강남 판교 업무지구에 종사하는 사람들 신분당선을 타고 가면은 쭉쭉쭉쭉 바로 판교까지는 한 15분에서 20분, 강남까지도 30분 내에 정도로 걸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즘에 핫한 삼전 하이닉스 분들도 좋아하는 거주지에다가 내가 맞벌이인데 판교나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 중간에서 신분당선 라인에서 거주지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 가장 쾌적한 거주 환경을 갖고 있는 게 현재는 광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수지랑 분당은 약간 오래돼갖고 분당은 거의 30년 이상이 됐고 수지도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광교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년 정도 연식이 됐기 때문에 약간 쾌적한 거주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도시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료는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수원의 공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원은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인접 지역, 용인이나 오산이나 화성 이쪽, 화성은 특히 이제 동탄일 텐데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수원 자체만의 그 물량으로 보기보다는 주변 지역의 물량이랑 같이 보는데, 아마 같이 묶어 보더라도 공급이 부족한 편이기도 하고 서울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신혼부부의 숫자보다 입주하는 아파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토어제 때문에 전월세도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 입주 물량도 적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광교를 이제 볼게요. 광교를 보면은 여기 호수공원이 크게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요 광교 중앙역에서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은 광교 중앙역에서 이렇게 갤러리아 백화점 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모일 거예요. 근데 이따가 어디서 집결하는지는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광교 중앙역을 인근으로 한 지역이 가장 이제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쪽에 일빙타운이나 이쪽에 법원 쪽이 있는 이쪽, 그리고 이 오른쪽에도 광교라고 다 붙어 있기는 한데 이쪽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역세권이 아니고 공사 중인 인동선이랑 공사하고 있는 지하철이 있긴 한데 현재 기준으로는 교통이 불편해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장을 할 지역은 이 광교 중앙역을 인근으로 한 가장 메인 핵심 지역을 볼 거고, 호수공원도 일부 둘러볼 계획입니다. 동으로 보면은 광교 1, 2동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벅스 위치하고 주요 시설 위치를 보겠습니다. 광교역이 현재 기준으로 광교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뒤쪽으로 연장이 광교 중앙역에서 이렇게 연장이 돼서 호매실까지 갈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광교역에서 출발, 그 다음에 호매실역이 이게 그 5호선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예정이긴 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광교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경기대학교가 있고, 광교 테크노밸리라 해서 여기에 공공기관들이랑 일부 이제 그 연구시설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마트 있고요. 요 밑에 아주대 있고, 아주대 병원이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아울렛, 그 다음에 호수공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곳은 에듀타운과 센트럴타운, 여기가 메인 입지인데 요 두 곳을 볼 건데, 나머지 마을들의 이름은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기왕 광교에 들어온다 하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의 특징은 그냥 넘어갈게요. 현장에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1번을 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분위지도, 호객노노에서 분위지도라는 걸 누르면은 어디가 평당가가 높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제일 비싼 구간이에요. 광교 중앙역 인근으로 역세권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파란색을 보이고 있고, 조금 멀어지니까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네요. 그리고 요 위쪽 광교역 일대는 인프라가 이쪽에 비해서 좀 부족해서 노란색, 그 다음에 상인역 위쪽도 여기 좀만 넘어가면 수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상대적으로 이쪽에 비해서 인프라가 부족해서 노란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런 애들은 이제 여기는 구축이고 여기는 역세권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지금 파란색 기준으로 커트라인 지금 15억 5천 정도인데 거의 이제 회색이랑 하면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안에서도 역세권이냐 아니냐, 환경에 따라서 백화점이 가깝냐, 호수공원 도보로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아파트를 잠깐 보면요, 영통구에서 30평대 84를 기준으로 봤는데, 제가 이거 시즌2 할 때 캡처했던 자료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가격 변화가 얼마 있는지 보려고. 5월 1일로 그때 캡처를 했었고, 요거는 이제 어제 일자 기준으로 했는데
1등이 자이넨 힐스테이트인데, 광교 자이넨 힐스테이트 19억이 최고가였는데 그 사이에 3,50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디테일한 거일 수 있는데 1위부터 8위가 쭉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순위가 바뀐 게 한두 개씩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1, 2, 3등까지는 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랑 6이랑 7위가 바뀌었네요. 그럼 얘가 아이파크가 원래 14억 2천이었는데 리브가 치고 올라왔네요. 얘는 아직 14억 2천이고. 자, 그러면은 요 타이밍에 얘가 비쌌으니까 지금 얘가 눌려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물론 층이랑 동을 자세히 봐서 뭐 호수비가 나오는 아니나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 순위가 뒤집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기회로 노리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 8위까지가 전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광교 권역에 있는 단지들인데, 힐스테이트 영통이라는 단지는 아까 지도상에서 보여드린 요 밑에 있는 수원 전체 어디 갔죠? 요 밑에 있는 영통에 있는 대장 단지거든요. 걔가 원래는 9위에 13억으로 있었는데 여전히 13억이고 다시 9위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13억이고 이 광교 인근에 요 밑에 있는 단지가 하나 치고 올라오면서 9위에서도 밀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통에 있는 대장보다 광교에 있는 웬만한 단지들이 전부 시세가 높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어느 급지가 상급지라는 인식이 명확히 있으면은 그 밑에 급지의 대장보다 항상 웬만한 단지들이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연식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부 영통구에서는 1위부터 9위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전부 광교에 있는 단지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시향방에서 본 자료인데, 보통 실거래가 등록이 되려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시황방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확인한 정보로는 광교 자이넨 힐스테이트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요 단지가 E타입 특월수리 기준으로 20억 8천까지가 거래가 됐다. 20억을 넘은 걸로 보이고 있죠. 근데 동탄 롯데캐슬이 지금 22억을 넘었기 때문에 광교의 대장이 동탄의 대장에 밀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넨 힐스테이트 중 S클래스 요것도 지난달에 캡처한 건데 이것도 꿀팁일 수 있는데, 호객노노에서 실시간으로 몇 명 보는지 그 지역에서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한 100명 이상 되면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4개 단지 정도가 떴는데, 센트럴뷰가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어쨌든 많이 떴는데, 이렇게 뜨는 애들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단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랑 얘가 1등, 2등이다. 원래 얘가 입주를 했을 때 연식이 19년생이고 12년생이니까 7년 더 어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갤러리아 백화점 있고 호수공원 있고 고층이고 주상복합이고 밑에 편의시설이 좋기 때문에 원래 얘가 조금 더 비쌌는데 점점 더 주상복합은 대지 지분이 작기도 하고 역세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다시 얘가 앞서가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형태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실시간 보는 사람 수도 더 많네요. 그리고 요 센트럴뷰 이편한산 광교 정도까지를 역세권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뒤쪽 단지들은 사실은 조금 여기서 거리가 있죠. 도보로 가기는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요 단지들을 메인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5월에 캡처를 한 거고, 6월에 캡처를 했더니 선샤인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현장 스텝이신데, 자, 5월에 본 거보다 숫자가 이거 일부러 캡처를 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800명이 보고 315명이 늘었죠. 이렇게 거의 얘는 거의 지금 3배 정도 늘었고 2배 정도, 한 1.5배 정도 늘었는데, 동탄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광교 분들이 조금 화가 나 있습니다. 동탄이 저 정도 가격이면 우리도 괜찮은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탄에서 요즘은 막 100배상도 나는 것 같아요. 계좌 달라고 하면은 이제 안 주고 입금하려고 하는데 못 사니까, 그리고 너무 오버슈팅이 순간적으로 센 것 같으니까 그러면 광교로 가볼까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기준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훨씬 핫해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히 지역 개요였고, 일자리를 볼게요. 일자리를 볼 때는 저기 호객문호에서 직장인 연봉이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지구에 그 해당 구에 속해 있는 그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본사 소재지가 있는 곳에 평균 연봉이랑 직장인 수
종사자 수가 적혀 있는데 이걸 좀 딥하게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강남, 송파, 서초 여기가 강남 3구의 이제 일자리 밀집 지역이고 그 다음에 CBD라고 하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 여기가 3대 업무 지구죠. 근데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게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평균 연봉 한 6천 가까이 되는 고소득 일자리에는 고소득 일자리가 밀집된 곳에는 빨간 그 블락을 쳐놨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당은 판교가 있죠. 판교도 연봉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 고소득 일자리가 왜 집값에 영향을 주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더해보면은 수요의 크기는 일자리 수 곱하기 연봉이다. 이거 제가 지어낸 건데 어쨌든 요걸 눌러가지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세 개를 다 더했더니 강남권 GBD에는 총 71.4조 정도의 연봉, 이게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정도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규모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심권은 46조 정도, 여의도는 35조 정도, 분당은 15조인데 평균 연봉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곳이고요. 그 외에 또 일자리들은 강서구, 마곡 11조, 그 다음에 구로, kum천, 가디, 구디에 1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은 총액은 높은데 연봉 수준이 조금 낮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총 요 빨간색 친 4개 정도를 4대 업무지구라고 보고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직결되는 곳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근데 신분당선이 지금 기준으로 강남이랑 판교랑 지나고 있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위쪽으로 연장이 되면은 도심권으로도 연장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별로 안 중요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보너스가 터지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영통구를 봤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본사가 여기에 소재가 돼 있기 때문에 무려 평균 연봉이 1억 이상이 나와요. 근데 아까 판교나 이런 데 6천 정도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 삼성전자 직원들이 뭐 한 10몇만 명 된다고 쳤을 때 전부 여기서 근무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요거는 숫자는 보수적으로 보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나로 20조 정도의 연봉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요거는 이제 보너스가 포함 안 된 금액이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기흥도 생각보다 높고 분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여기 삼성 SDI가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여기에 구 단위로 눌러보면은 그 동이랑 그 기업명까지 나오거든요. 평균 연봉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6천에 가까운 수준 4.6조 정도를 갖고 있더라. 근데 여기는 거의 사실상 대부분 하이닉스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너스를 반영하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경부 라인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4대 업무 지구에다가 얘네들까지 포함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전부 통근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전부 6군데를 전부 통근하기 쉬운 곳은 없기도 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너스가 많이 나오는 사업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탄에서 출근을 해도 4, 50분 걸리시는 것 같고, 분당으로 갈아타기를 고민을 하는데 아침에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찍어보니까 한 60km 나오더라고요. 근데 셔틀이 있기는 한데 조금 부담스럽죠. 아무리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그래서 분당까지 올라오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평택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래서 동탄이 딱 중간에 있어서 거주 환경도 좋고 그래가지고 요즘 핫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통구 내에는 요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고소득 연봉이 중요하냐? 맞벌이 연봉 기준으로 8,000이라고 쳐볼게요. 1번 집은 8,000이어서 1억 6천입니다. 2번 집은 5천 정도 돼서 1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먹고 사는 비용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세 전 기준으로 한 달에 500 정도를 쓰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는 뭐 한 350에서 400 정도를 쓰겠죠. 이렇게 했을 때 저축 여력은 1억에서 1억 4천으로 2.5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연봉은 1.6배 차이였지만 생활비를 쓰고 남은 저축여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출을 해서 주담대를 갚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택 구매 여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얘라기보다는 얘가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2.5배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고소득 연봉이 맞벌이인 경우에
주택 구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 그리고 요즘 얘기를 해보면 어, 연봉이 비슷하신 분들이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연봉이 높아야 내 배우자도 연봉이 높을 확률이 높아지고 끼리끼리 만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점점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년 일자리 증가수를 보면은 원래 일자리가 많은 곳들의 일자리가 많습니다. 분당, 강남, 송파, 영등포, 서초. 자,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대기업, 삼성, 현대 뭐 회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에 우리 사무실을 지어야 직원들이 불편 없이, 불만 없이 출퇴근을 할 것이냐. 원래 일자리가 많은 곳, 인프라가 좋은 곳에 일자리를, 사무실을 내줘야지 사람들이 출근을 하더라. 원래 일자리가 많은 곳에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겨서 흡인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뭐 지방 균형 발전 어쩌고 하고 지방에 뭐 테크노밸리니 어쩌고 저쩌고 뭐 공기업 이전시키고 이러면은 요즘은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다 내려갔는데 요즘은 그만두고 이직하신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원래 일자리가 많은 곳이 점점 더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입지 가치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흥까지는 갔는데 요번에 이제 2000이 생기면서 조금 다시 하이닉스는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데 판교 밑으로는 웬만한 회사 하이닉스 이런 데가 아니면은 판교 밑으로는 잘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간지나는 동네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위쪽으로 뭐 영산이나 성수나 이런 데 있지 않으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교통을 볼게요. 교통은 출퇴근 마지노선이 1시간 10분 정도 됩니다.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1시간 10분 정도가 찍히면은 딱 출퇴근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도어 투 도어로 하면은 재수 없으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길바닥에서 쓸 수가 없다. 체력적인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사를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통근 통행률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밑에 같은 경우는 광교를 지나는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쾌속이기도 하고 거리가 먼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광교 중앙역에서 강남역까지 34분인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가 전부 일자리가 있는 곳들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현재는 신사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 용산까지 가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거. 혹 각 그 지하철 노선별로의 밸류가 다르더라. 아까 보여드린 일자리로 직결되는 노선 많이 겹치는 곳일수록 밸류가 높은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2호선, 9호선이 가장 밸류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 신분당선이 뭐 2순위 정도 되는데 뭐 1순위로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용산까지 연결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종로, 여의도, 마곡 3개를 지나는 5호선도 나름 좋은 노선인데 저쪽 오른쪽으로 가면 갈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급행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죠. 네, 3호선, 7호선 같은 경우도 강남을 지나긴 하는데 3호선은 이제 일자리를 지나지 않고 대치동 학원가나 그 주거벨트를 지나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대신에 교대나 이런 쪽 법원 쪽을 지나고 있기는 하죠. 7호선도 강남을 지나는데 테헤란로랑 조금 먼 곳이어서 약간 아쉬운 거고 나머지들은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당선은 요 위쪽으로 연장이 되면은 거의 1순위로 봐도 무방한 수준으로 좋다. 그래서 찍어보면은 여기서 지하철로 강남 45분 좀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도어 투 도어 수준으로 본 거고 중구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가는데 판교, 중구, 강남까지는 가는데 여의도나 가디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겠네요. 자차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새벽에 출발했을 때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강남이나 판교, 삼성, 하이닉스 아래쪽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 광교 중앙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강남역까지 찍으면은 33분이 걸리고 비용이 좀 세긴 합니다. 3,450원 정도 된다. 자, 교통 호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사가 막 나는데 요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요걸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철도 사업의 진행 단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있는데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착공했는데 안 했는데 요걸 보면 돼요. 착공해서 플러스 5년이 요게 최소 기준입니다. 신분당선이 가장 지연되지 않고 빨리 개통됐다는 노선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강남 정자 구간이 05년도에 착공을 해서 11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6년 후에 개통을 했네요. 그리고 정자 광교 구간은 10년에 착공해서 16년에 개통을 했다. 5년 반 정도가 걸렸고요. 그리고 강남 신사 구간이 16년에 착공해서 22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5, 6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요 윗구간이 아직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착공을 했고요. 24년 아까 말씀드린 광교 중앙역에서 홈웨이시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 중간에 구은역이 신설이 됐고 홈웨이시까지 연장되는 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4년에 착공을 했으니까 29년에 완공 목표인데 아마 1, 2년 지연될 수도 있겠죠. 24년 기준이니까 위쪽으로 가는 거는 현재까지 신사역까지 됐는데 요 위에가 아직 그때 한남 뉴턴 임장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역 위치도 결정이 안 됐고 이 밑으로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 이런 게 명확하게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커브가 심하다 보니까 이 밑에 한강 밑을 뚫어야 되는데 공사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요걸 좀 더 돌리느냐 어떻게 가느냐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상으로는 27년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이게 내년에 착공을 하더라도 32년, 5년 뒤인 32년에 완공이 되면 가장 빠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용산부터 이 위쪽 삼성까지 가는 게 계획은 있으나 여기까지 완성이 돼야지 이게 또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얘가 완성된 뒤에 이 일이기 때문에 물론 공사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9호선 같은 것도 보면은 원래 계획이 있고 4단계, 5단계 이런 거 있으면은 앞 단계가 진행이 돼야 그 뒷 단계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기다리면서 만약에 내가 삼성의 은평 뉴타운에 집을 갖고 있는데 신분당선이 연장된다더라 해가지고 존버를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학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질문 좀 몇 개 드릴게요. 남자 5번님 마이크를 켜주셨는데 자,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과 고등학교 순서로 볼 겁니다. 초등학교는 길 건너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아이가 대부분 없으실 거기 때문에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은 전 지금 3살짜리 딸내미가 있는데 확실히 요즘에 아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치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막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가는 게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뭐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그래도 신호등 적당히 보고 자기가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사실 핸드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횡단보도에서 손 들고 잘 건넜는데 요즘 애들은 핸드폰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대폰에 빠져 있다 보면은 횡단보도 건너다가 파란불이어서 건넜는데 갑자기 또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즘 부모님들은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하나가 있냐 없냐를 두고 광교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딥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교 우리가 임장을 할 곳에 초등학교가 3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조금 키울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풍초, 산이초, 광교 호수초가 있는데 자 호객노노에서 초등학교를 딱 누르면은 요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구역이 찍혀요. 근데 요거를 보는 이유는 요 학교에 배정되는 애들의 아파트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빌라 애들이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고 산이초등학교 찍어보니까 여기에 이제 카페거리라고 해서 일부 이제 빌라들이 있긴 하고 여기 오피스텔 일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아파트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민도가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동네는 대부분 다 아파트여가지고 균질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저학년 학생 수보다 고학년 학생 수가 늘어나야지 학군지 성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1, 2학년 학생 수보다 5, 6학년 학생 수가 많아져야 두 번째 걸로 볼게요. 많아져야지 좋은 학군을 찾아서 학생들이 전학을 온다. 저학년 학생 수보다 고학년 학생 수가 많다는 거는 중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D초등학교 대도초인 것 같은데 보면은 거의 1, 2학년 학생 수보다 5, 6학년 학생 수가 2배로 늘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광교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합니다. 보면은 1, 2, 3, 4학년까지는 학생 수가 조금씩 늘다가 5, 6학년 되니까 빠지네요. 조금. 여기 4학년이 정점을 찍고 나머지 학교 두 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4학년이 피크를 찍고 5, 6학년 되면 나간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광교는 균질성이 좋아서 학군이 뭐 나름 괜찮기는 한데 5,
5, 6학년 되면은 애들이 나가더라. 자, 어디로 갈까요? 애들 어디로 갈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광교 애들은 4학년 이후에 5, 6학년에 어디로 갈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광교 애들은 4학년 이후에 5, 6학년 되면은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애기들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어렵나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 분당, 대치? 네, 분당이나 대치. 그다음에 뭐 일부 수지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초에 수지에 임장을 가가지고 이거 어디 갔지? 이거 먼저 볼게요. 연초에 수지에 임장을 가가지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1월 30일에 여기 수지분들은 분당으로는 가도 밑으로 광교로는 잘 안 가세요. 자, 이게 사실은 수지 시세를 보면은 지금 구축이어서 광교보다 시세가 좀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일부 신축들은 거의 비슷한 경우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 구축이어서 광교로 오는 게 금액적으로는 상급지 갈아타기인 것 같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밑으로는 잘 안 온다. 왜냐면 학군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수지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위로는 분당 강남으로는 이동을 해도 밑으로는 잘 안 가더라. 그래서 제가 긁히고 왔는데 이런 거예요. 중학교 학업 성취도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교 같은 경우는 뭐 92, 93, 93. 뭐 나쁘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상인중도 뭐 89% 이렇게 돼 있는데 수지를 보면은 미세하게 조금 더 좋기도 하고 여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부 90%를 넘는 데다가 학원가가 여기가 훨씬 형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수지구청역 인근에 학원가가 훨씬 잘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이쪽에서 밑으로는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위로는 가도. 그래서 학군적으로 보면은 대치동, 분당, 수지 순서로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뼈를 맞고 왔고 제가 광교에 집이 있다는 것을 그때 모르셨어요. 소장님이. 그래가지고 뼈를 맞고 왔는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를 보면은 차이를 볼게요. 광교의 학원가 이거 호갱눈에서 눌러보면은 요 정도 돼 있는데 보통 호갱눈을 기준으로 100개 정도 군집이 되어 있어야 한 지역에 100개 정도 군집이 되어 있어야 최소한 대입까지 준비가 되는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나뉘어져 있는데 합치면 꾸역꾸역 100개가 되긴 하는데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볼 거예요. 여기가 자이언 힐스테이트고 왼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고 학원가 양쪽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상인역에도 이 정도 50개 정도 있는데 확실히 수지에 비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그 학원가가 밀집된 곳이 얼마나 밸류가 높냐 이런 거 판단할 때 그 체인 학원 유명 브랜드 학원의 이름을 쳐보면은 정답이 나올 수 있는데 생각하는 황소하고 폴리어 학원 이런 걸 쳐보면 됩니다. 그러면 광교 중앙역 이쪽 46개 있는 요 라인에 황소하고 폴리어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 학원가인 건데 수지를 보면은 폴리어 학원이 별관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광교에서 내가 탑레벨을 찍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애들이랑 경쟁을 해보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더 위로 분당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체감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사람 마음이 더 여기도 충분히 좋은데 점점 더 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황소도 여기 당연히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학원가가 조금 더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잘 안 오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생각보다 안 중요한 게 이때부터는 주소지 기준 배정이 아니라 자기가 지원을 해서 원하는 곳으로 배정을 받는 아파트 단지의 입지 자체가 배정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별로 부동산 입지 가치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 떠드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이것도 학군지 꼭 가야 할까요? 혹시 여기 학군지 출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요거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커피 쿠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이 학군지 꼭 가야 할까요? 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커피 쿠폰이 아까 여자 1번, 남자 4번님이었죠. 자, 없나요? 힘들어. 1번만 얘기해 주세요. 30초만. 선샤인님 혹시 그 마이크 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학군지, 학군지 꼭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학군지를 꼭 가야 학군지,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크게 별 생각 없고, 이제 아이가 없어서 결혼은 했지만, 네. 근데, 그리고 뭐 아이를 열심히 막 공부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는데,
그 뭐지, 열심히 공부하는 환경이나 또 학교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음. 그래서 저는 학군지에 웬만하면 가고 싶어요. 광교 지금 좋은 거주 환경에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광교가 봤을 때 학교 네. 어떤 것 같아요? 애들 주변에 다니는 애들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되게 순수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도서관에 가서도 아이들이 막 중학생 애들이 교복 입고 도서관에서 숙제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으로 아이들이 되게 착하고 순수해 보이는데, 이제 학군적으로 막 열심히 공부시키고 이러는데 메리트가 있는지까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네. 예, 아직 체감 안 되시는 것 같고, 저도 뭐 이런저런 모임을 주변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광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삼성 하이닉스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하지만, 이게 보통 부모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대치동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의사 뭐 변호사 분들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직 자격증을 얻어서 고소득이 됐어, 그러면은 나의 자식들도 나의 애들도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그런 게 강해지는데, 광교는 특이하게 이제 생각보다 이 그 직장 다녀서 고소득이신 분들도 뭐 꽤 있지만, 사업하시면서 고소득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교육으로 승부를 보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애들을 키우려는 관점이 있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약간 예의를 갖추고 기본적인 뭐 도덕성이나 이런 거, 활동성 이런 거 중요시 하기도 하고, 광교나 용인 일대에는 뭐 예체능 주로 교육하시는 분들, 이런 뭐 골프나 뭐 승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빡세게 시킨다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학군지가 왜 중요한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따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자, 부동산 의사결정은 아직까지는 80%는 여성이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남성 1인 가구가 집 사달라고 애원을 하는 경우는 우리 여기 남자 사모님 외에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1인 가구이신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내 집 마련 니즈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언제 내 집 마련 고민을 하냐? 결혼할 때 고민하고 A가 학교 갈 때 고민을 하는데, 그때도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학군지의 특성을 갖춘 곳이 꼭 공부뿐만 아니라 민도, 안전함, 유해스럽습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학군지의 의미는 1번 2라기보다는 2번에 더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학을 잘 가고 어떤 거는 뭐 이런 건 내가 학원을 열심히 때려보내고 하더라도 애가 열심히 안 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환경적인 측면, 그 비행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안 맞고 다녔으면 하는 거에 대한 니즈, 주변에 어울리는 친구들의 수준을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겠더라. 그래서 좀 더 하면서 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유자는 귀여운 여성을 대상으로 중복 선택을 시켰더니 교통보다 교육이 앞서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감소 시대에 학군이 중요해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수능 응시생 추이를 보면은 2000년도에 87만 수준에서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40만,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근데 재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수가 뭐 10만, 20만, 삼수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60만 정도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응시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스카이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해야 더 가는 거고, 옛날에 비해서 또 이런저런 그 내용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수능 한 방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수능 비중이 뭐 30% 미만인가? 그러면은 나머지 전부 수시인데 이거를 챙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학군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를 하면서, 혹은 농어촌 이렇게 노리면서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점점 더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 시장은 늘어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현우진 강사가 1년에 300억을 번다고 하는데, 아무튼 모든 전문직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전부 대치동에 학원 강사를 갖다 주고 있는 형국이더라.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요. 이 트렌드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반면에 이렇게 없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없어지는 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아파트 군락이 아니고 애들이 조금 안 좋아하는 학교가 되면은 몇 명 이하가 되면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양초등학교가 없어졌는데 제 근처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가 아까 초품화 중요하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길 건너냐 안 건너냐 중요하다 했는데 갑자기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은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가 내가 사는 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질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적어도 광교는 아까 4학년까지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없어지진 않겠죠. 그리고 평균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것들 보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경을 간단히 볼게요. 백화점, 대형몰, 대형마트, 종합병원. 요거는 이제 그 편의시설 관점의 내용이고요. 이건 인문환경이라고 표현하고, 2번은 공원, 하천, 한강뷰, 호수뷰. 이런 약간 자연환경이나 뷰. 요즘 한강뷰 되게 좋아하시죠. 물 나오는 뷰, 호수뷰도 좋아하시고, 이런 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리교육 전공인 걸 티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걸 갖고 왔는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고등학교 때 한국지리나 경제지를 배워보셨던 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세대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백화점, 종합병원 이런 대형 기능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지 초과윤이 나와야 이런 고급 기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가 딱 생겨버리면은 그 주변에 바로 옆에는 또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입지 가치로서 유의미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에 백화점 뭐 이렇게 현황을 보면은 옛날에 구도심에 좀 많이 있었네요. 이렇게 강남에 주로 많이 있고, 그리고 광교에 보면은 갤러리아 광교가 있는데, 지금 요 최근 실적을 보면은 22년도를 기점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6천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의 소득 수준 레벨, 그 어머님들이 혹은 여성분들이 와서 백화점에서 막 질러주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소득 레벨을 보여주는 저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떨어지고 있고, 반면 왜 그러냐, 판교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은 저희 쑥님 표현에 의하면 돈 쓸 맛이 난다고 하는데 2조예요, 2조. 이거는 거의 20년부터 5, 6년 만에 거의 더블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없으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여성분들 저 뭐 브랜드 제 와이프 목걸이 사주려고 갔는데 뭐 반클리프인가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굳었는데, 아무튼 여기 가면 있대. 여기 가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사는 거야. 어차피 가는 김에 제대로 들어온 뭐 에루샤라든지 이런 것들, 여성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명품 브랜드들이 여기는 다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출이 점점 줄고 여기는 늘어나고 있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갤러리아 광교를 넘지는 못했어요. 아직 넘지 못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롯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기가 다 빨아들일 것 같긴 한데, 신분당선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쪽에서 쇼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와서 보면은 사실은 판교점이 지금 요 기준으로는 5위 정도 되는데, 금액이 좀 다른 거는 집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5위 정도 되더라. 서울이나 부산의 센텀시티 이런데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지점들보다 거의 나머지 지점들보다 상위에 있으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진 않을 건데, 외관은 되게 예쁜데 실제로 들어가서는 살 게 없다라고 합니다. 전 백화점에서 쇼핑을 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종합병원을 보면은 요 4단계 상급 종합병원 병상이 뭐 300개 있고 이런 기준이 있대요. 그래서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시고 나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 땅 사가지고 아파트 단독주택 지어가지고 전원생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종합병원이 멀어지면은 점점 더 지방의 병원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교 인근에는 아주대 병원이 있고, 상권을 잠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찍명만 하고 올 건데, 광교 카페거리, 보통 이렇게 신도시에 보면은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생 건물들이 있고, 한 3층에서 5층짜리 건물들이 위층에는 뭐 그 빌라로 쓰고 있고, 2층에는 보통 1층에는 카페나 음식점이나 뭐 술집 이런 것들이 있는 거리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 부지는 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다른 데 보면. 근데 이제 광교는 되게 자리를 잘 잡았고, 여기에 뭐 흑백요리사 나왔던 뭐 오늘의 초밥이라든지 이런 되게 유명한 식당들도 많이 즐비해 있고,
주말이고 뭐 평일 저녁이고 차들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장사가 꽤 잘 되는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이 법조타운이어가지고 법조타운 인근에 꽤 크거든요. 법원이 꽤 커가지고 여기 변호사 사무실이나 뭐 세무사 이런 사무실들 쭉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업무시설에 준하는 상권이 갖춰져 있고, 상인역 인근에도 상권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통학군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갖춰져야 프리미엄이 폭발합니다. 교통학군 빼고 환경만 좋다고 하면은 시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똑같이 한강뷰입니다. 똑같이 한강뷰인데 하나는 8억이고 하나는 70억입니다. 자, 70억은 어딜까요? 이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70억 어딜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텐션이 좀 떨어져서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잘 안 되네요. 오늘 임장 갔다 와서 힘들어서 그런지. 자, 70억짜리 어딜까요? 네, 남자 2번님. 앞반. 압구정 반포. 네, 이거는 네, 반포고요. 반포 원베일리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아크로 리버파크옥은 원베일리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자, 왼쪽에 보면은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8억입니다. 자, 8억이 어딘지 맞추시는 분께는, 지역 이름을 맞춰주시는 분께는 이것도 커피 쿠폰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억짜리 어딜까요? 8억짜리. 채팅창에 찍어주세요. 한 군데 아무데나 찍어주세요. 자, 남자 4번님, 양평 틀렸고요. 오! 남자 2번님, 덕소 정도. 이거 정답이 잘 안 나오는데, 원래. 정답이 잘 안 나오는데, 덕소 바로 맞춰주셨네요. 이게 약간 부동산 공부 레벨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잘, 정답이 너무 금방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덕소 강변 삼익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나름 역세권이고, 경의 중앙선이긴 하지만, 여기 102동에 보면은, 84 타입이 한강뷰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딱 위치를 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지만, 하나는 8억이고, 하나는 70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역세권이긴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뭐가 없죠. 교통이나 학군, 환경 이런 것들이, 교통, 학군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강뷰만 있기 때문에, 자, 8억을 들고 여기를 사냐 이거야.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미사도 못 삽니다, 사실. 하남의 구도심에 있는 5구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인 것 같은데, 한강이 아무리 잘 보이더라도 무조건 프리미엄에 폭발하는 게 아니더라. 1, 2번 아까 말한 교통, 학군이 갖춰진 상태에서 얘가 있어야지 폭발을 하더라. 그래서 원베이를 보면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항공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기는 뭐 지하철역도 엄청 가깝고, 여기 뭐 백화점도 있고, 서울 뭐 카톨릭병원도 있고, 한강공원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죠.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모든 입주요소를 다 갖춘 상태에서 한강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72억짜리 거래 예전에 이제 빠숑님 그 유튜브에서 들은 것 같긴 한데, 전액 현금으로 사신 거고요. 대부분 우리 50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현재 기준으로 대출도 2억밖에 안 나오지만 대부분 전액 현금으로 사시고, 이때 얘보다 더 좋은 매물이 있었대요. 60억대에 더 좋은 매물이 있었는데, 그냥 뭐 코인이나 이런 거 부자라고 추정을 하시던데, 그냥 갑자기 어디서 떼돈이 생긴 분이 그냥 원베일리 한강뷰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72억에 질렀다는. 아직 이게 이제 신고가인데, 아직 신고가를 넘지 못했는데, 작년 6월께 이제 신고가로 72억이 찍혔고, 현재 기준으로 호가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층이 더 좋네요. 얘가 더 훨씬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한강뷰가 아닌 것 같은데 15억 정도 차이가 나죠. 거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차이가 난다. 광교에서도 뷰가 좋은 이렇게 호수뷰가 나오는 단지가 중흥 S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19년생이고 아까 자연의 힐스테이트는 12년생이라 가지고 얘가 연식도 좋고 뷰도 좋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순위가 앞섰는데,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대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점점 더 밀려가지고 현재 기준으로는 84 타입 기준으로는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더 비싼데, 여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장님들, 경기도권이나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서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굳이 아파트로 돈 안 벌어도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호수비를 누리기 위해서 30억씩 주고 이런 단지를 사더라.
백삼동이 제일 이제 라인이 좋은데 이쪽 라인이 이런 뷰가 나옵니다. 36억 정도 호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서울로 들어가면은 어디로 갈 수 있냐 보면은 자 이런 거예요. 35억 가지고 어디 갈래? 1번 잠실헬스 33평, 2번 광교 중흥 52평 호수뷰. 자 어떤 거 가실래요? 1번, 2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어디 가실래요? 35억 있습니다. 자, 어디 갈래요? 잠실헬스 33평 갈래요? 광교 중흥 52평 호수부 갈래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아, 오늘. 자, 남자 4번님. 집 없으면 1번,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추가 2번으로. 너무 좋네요. 아, 그러면 이제 잠실헬스 33평을 갖고 있으면은 광교 중흥에는 사면 좋은데 월세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종부세를 때려 맞을 것 같아가지고 둘 다 갖고 있으면 명의가 있다면은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얘가 더 좋은 선택이에요. 그래프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보면은 광교 중흥이 뭐 신고가 이렇게 높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파란색이 잠실헬스인데 다 따라왔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얘가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50평대 이상은 요즘은 84 이상은 잠실까지는 전 개인적으로 84 이상을 봐도 되는 입지 레벨은 잠실 이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84 기준으로 30억 넘는 동네, 30억 넘는 동네까지는 입지 레벨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안에서 평형을 올리는 수준은 강남이나 잠실급은 돼야지 그때부터는 평형을 올려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시는 분들은 굳이 집으로 돈 안 벌어도 되는 분들이 그냥 질르고 사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인데 거래량도 조금 적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라면은 저라면은 전 아파트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일정 잠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은 광교중앙역에서 4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갤러리아 백화점 쪽으로 쭉 와서 갤러리아 백화점이 보이면은 좌회전 해가지고 여기 SK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조로 25를 찍고 여기 31층으로 오시면은 파티룸이 있고요. 코플레이스 우디라는 곳이고 톡방에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2시에 올 거고 이어폰하고 운동화를 반드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날씨 상황에 봐서 제 동선 조정을 할 건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늘로 걷긴 할 거지만 미팅이라고 구두 같은 거 신고 오셨다가는 발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운동화 신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그 임장을 다닐 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이스톡을 킬 거예요. 보이스톡을 켜가지고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자기소개하고 2시간 임장하고 2시간 밥 먹고 2시간 로테이션 돼요. 총 7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고 주차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이제 이미 말씀 주시긴 했는데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실 계획이라면은 요 끝나고 카톡방에 혹은 개인톡으로 주세요. 혹은 개인톡으로 차량 번호를 풀넘버로 남겨주시면은 여기다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지점과 끝난 지점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장 동선을 대략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만나가지고 출발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호수가를 잠깐 봤다가 갤러리아 봤다가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고 여기가 살짝 언덕인데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카페거리 지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여기에서 이제 그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동선으로 일단은 계획은 해놨습니다. 근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날씨 상황에 따라서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조금 줄여볼게요. 근데 동선이 거의 줄일 데는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온다. 단지별로 개별 설명은 정리를 쭉 돼 있는데 이거는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고 나중에 뭐 휴대폰으로 보시면서 저희 단지 지날 때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오늘 하신 내용들 중에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오늘 하신 내용들 중에서 먼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개인적으로 광교에 대한 내용 아니더라도, 현재 재테크 고민이 있다면은,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11시쯤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따봉 감사드립니다.
없어요? 이번에 제가 주접을 좀 덜 떨어서 그런지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데. 자, 없으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음은 여기까지 할게요.